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소 종목 상담 119 문을 열었습니다. 자,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종목 상담 119는 5명의 전문가들이 실전 투자 공략주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살펴볼까요? 8월 11일에 방송에서 제시했던 유니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고가 대비로 해서 수익률이 13.27%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요. 와, 이 종목처럼 정말 제 종목도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 보시면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제 계좌도 그럴 수는 없을까요? 고민됩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바로 채팅창에 내가 가장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요, 종목 상담 119 선물 받고 싶어서 시청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내가 가장 궁금했던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략 친절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공부가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요. 지금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 만나보러 갈까요? 렛츠 고! 매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오늘 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앓이를 했던 종목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 이분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따라 이렇게 만났을 때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기분 탓일까요? 오늘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아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뭔가 노래 가사 같고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래도 이제 증시가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낙폭이 커진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가 한 차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떨어지는 기간을 너무 아파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저가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오늘자야 당장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의 부담감, 외부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는 개선된 게 없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이전 저점 부분까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은 맞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기타
변수들, 그냥 외부 요인들이 좀 변동이 생기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내가 지금 시장 전략을 잡을 때 누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들이 지금 변동성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좀 기다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느린 종목들,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는 전략도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슈적인 측면들로 보면은 또 아파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들어가 볼게요. 이슈들도 많고 지수의 흐름들도 좀 자세하게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오늘 이슈를 좀 체크를 먼저 하면은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잖아요. 가장 컸죠. 네,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하면서 오늘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졌었는데 결국에 이제 글로벌 긴축이 현재 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0.25% 인상하면서 좀 불확실성 해소를 확실하게 해준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금리 인상의 몇 %를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체크를 해보면 상반기에 이 상반기 경제 성장률 자체도 나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한 2.5%에서 6% 정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제 긴축이 기조를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 좀 중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궤도에 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 오늘자에 또 이제 잭슨홀 미팅이 개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매년 8월 말마다 진행이 되는 이벤트죠. 세계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 글로벌 경제 현안, 정책 등을 논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 같은 이런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포인트들이 발생을 하는지 오늘 밤부터 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텐데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내일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도 나와줄 것이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신규적으로 어떤 주도 섹터 자체가 이거 정말 좋다 해가지고 끌고 가는 흐름들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나온 이야기들 같이 좀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표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런 시장들이 이어지면서 좀 개별 이슈 모멘텀들이 발생될 수 있다. 좀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자도 이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아침부터 좀 급등락을 많이 보였고 이 외에도 뭐 일부 수소 관련주들 또는 뭐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신규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테마주들 단발성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슈들에 좀 수급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 기대감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테마주를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오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은 한동안은 좀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개막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잡힐 거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테마성 종목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이미 좀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야지만 또 채택 확률이 더 빨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전략도 받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에도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 빠르게 올리실수록 채택 확률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실전 투자 공략주 유니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주식계의 호랑이 김대호 전문가 실전 투자 공략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8월 11일 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은 바로 유니드라는 종목인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이 무려 13.27%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리뷰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실점 투자 공략주 바로 유니드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하반기에도 좋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아직 좀 아쉽게 목표가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뭐 올 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런 박스권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기업 가치에 맞춰서 또 이 증시 폭락이 이겨내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해당 종목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칼륨 1위 기업으로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환경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는 종목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많은 만큼 해당 구간에서 좀 바닥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 지속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 8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소개를 드리고 13만 원 1차 목표가 그때도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좀 조정폭이 크게 나와준 상황입니다. 증시 급락 나와주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단 구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저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적인 모멘텀 발생하면서 저감에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해당 종목들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목표가인 13만 원까지 올라갈지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드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처럼 비상하는 내 종목도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드신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거나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문의사항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는지 종목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저희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먼저 볼게요. 4307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네트웍스라는 종목 들고 있습니다. 지금 6,100원이 매수가고요. 20% 비중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그대로 보유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에스트랙픽 전기차 충전사업부 인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급등했어요. 어제도 좋았지만 9%대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좀 가능성도 보입니다, 전문가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거래량 오늘 많이 실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도 시장에서 소외된 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그쵸. 사실 2020년도, 21년도에 좀 주목을 받다가 21년도 중순 이제 증시 떨어지면서부터 직격탄을 맞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마음 아프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업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실적적인 모멘텀이라 뭐 지금 환경적인 모멘텀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사업 진출 추가적으로 이제
S트래픽 인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추후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속작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S트래픽 그래도 아무래도 S트래픽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9월 초에 긍정적인 소식도 존재를 합니다. 9월 초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가격 인상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된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조금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수가가 6,100원의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손실폭이 한 30% 정도 커진 상황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뭐 증시 영향 받아주면서 추세 자체가 이렇게 꺾여버리는 종목들 사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30% 40% 떨어진 종목들도 많은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중간중간 갑자기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조금씩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도 이 차트라는 것들도 추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꺾여있던 추세가 이제 막 돌리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 평선 맞고 계속해서 지금 저항받고 떨어졌던 모습들이 반복됐다가 이번에 거래량 크게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추세 전환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다만 추가 매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이제 좀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추세 전환해가지고 저점 조금씩 높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1차적으로는 5,000원대 후반 구간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약손절 구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던 구간이 이 5,000원에서 6,000원 구간이에요. 지금 파란색 박스 구간인데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 매물대 또다시 부딪히면서 저항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 생각하셔서 5,5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실 감안하시더라도 좀 포트 교체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재편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좀 반영해 보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추세가 좀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8082번님 사연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들고 있습니다. 52,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들고 있는데요. 김대호 전문가님, 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수익 중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매도가 얼마로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이런 사연이 오면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또 의견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블랙핑크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영상은 항상 챙겨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입니다. 네. 이런 블랙핑크의 효과로 일단 선 주문량도 이 집이 200만 장이 돌파됐대요. 네네. 주가도 좀 여기에 환호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잘 잡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 분의 이제 투자 성향을 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건지 단기적으로 보실 건지 좀 궁금한데 둘 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둘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엔터 사업이라는 게 제가 좀 길게 봤을 때,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시장을 가장 뜨겁게 휩쓸었던 이 시장의 섹터, 메타버스 그리고 NFT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사업 분야가 모두가 엔터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콘서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을 위한 상품으로 또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이 엔터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서 이 엔터 사업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블랙핑크 관련된 이슈 받아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에 블랙핑크가 이 차트들을 모두 휩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결국에 노래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랭크에서 밀려나게 되는 시점들이 오는데 그런 시점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좀 스스로 어느 정도 캐치를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자 반등이 한 5%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이슈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앨범 판매량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재료가 되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200만 장 팔렸을 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300만 장 팔렸을 때, 500만 장 팔렸을 때, 1000만 장 팔렸을 때 이슈가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100만 단위에서 500만 단위, 1000만 단위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슈는 부각되는 거니까 그 시점들까지는 조금 끌고 가보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대에 부딪히는 구간에 오게 되면은 매도 전략,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 보시면은 좀 등락이 많았죠.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많이 보이는데 해당 종목 뭐 지금 딱 봤을 때 큰 박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현 구간이 사실 위로 부담감도 막 크게 없는 상황이고 아래로 부담감도 사실 크게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 이전 윗골이 이제 이전 매물대가 존재했던 구간들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좀 등락은 있지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움직인 경우에는 상당 구간 왔을 때 이전 고점들이 저항대로 크게 작용이 되니까 1차적인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는 65,000원에서 67,000원 이전 매물대 형성돼 있는 자리거든요. 요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일단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요 구간을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낙폭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재료 소멸 관련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받는다 또는 이제 블랙핑크 관련해 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소외가 되면서 좀 부각을 받는 시점이 공백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는 좀 저점 구간 5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 전략도 조금은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 잡을 때 1차 목표가 65,000원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실 경우에는 사실 추세가 이제 막 살아났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길게 보겠다, 난 좀 끌고 가면서 한 1년, 2년 기간 두고 보겠다 하시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에 좀 공격적인 매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최종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두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7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가 드릴 거고요. 808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게요. 이 두 분께서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가면 김대호 전문가님 어떤 또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떤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일정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침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쵸. 일정에 대한 관련주들 한 일주일 정도치 앞에 미래 일주일 정도치를 제가 계속 정리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관련주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입장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을 받게 된다, 시장이 또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이 섹터를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 결국에 저평가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정적인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와주는 것들이 포착이 될 때마다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 제가 공유를 한 차례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 평균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공을 해드리긴 그렇고 새롭게 또 구성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입장에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분들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좀 올라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옥련수님도 계시고 태연님도 계시네요. 먼저 사연은 옥련심님의 사연입니다.
늦은 오후 수고 많으세요. 오후는 이델리와 함께요. 라고 하시면서 한전산업 얘기해 주셨는데 15,000원이 매수가 크게 물려서 정말 고생 중입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보유 비중 한 2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진짜 고가 너무 높은 가격대에 사셔서 아무래도 올라오다 언제까지 올라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전주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거든요. 정책 수혜감, 그리고 소형 모듈 관련한 기대감,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원전 섹터 그래도 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일단 원자력 섹터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금 최근 들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해외 수출 관련된 이야기 지금 정부에서도 팍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전산업 같은 좀 조그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좀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주변 국가들에도 이제 원자력 수주 관련된 이슈들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를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발생되게 되면은 그때 조금 이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바로 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한전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추세가 한동안 좀 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중간중간 급등하는 모습 나왔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좀 급등 이후에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사실 21년도 7월 달에 사실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거든요. 이 파란색 박스 구간으로 해서 증시가 쫙 빠졌는데 그 증시가 중간중간 크게 급락할 때마다도 어느 정도 선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구간이 이 10,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하단 구간에 라운드 피겨를 바로 아래 두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다 박스를 만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도 좀 돌려준 상황이에요. 이 구간에서 멈추고 좀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에 이렇게 보면은 막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이제 120분봉으로 해서 쪼개서 보게 되면은 좀 완만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떨어졌을 때 실렸던 거래대금 이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시 그만큼 저가 매수, 이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량이 비슷하게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그널 자체가 좀 단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수가가 1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지금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횡보를 했던 13,000원대 중반 구간 올라오게 되면 조금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 말까지 계속해가지고 좀 횡보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이 없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 거래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건 기억을 하시고 1차적으로 13,500원 구간에 저항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받게 되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근데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당 구간 이게 물량이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요 구간에 가장 매물이 많이 발생한 구간은 15,000원대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평균 단가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는 여기서 조금만 거래대금 받쳐주게 되면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구간 오게 되면은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일단 홀딩하기. 근데 13,500원에는 아무래도 좀 저항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받아보신 분들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어요. 먼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김대우 전문가님이 이 노란톡방에서 주식에 관련한 일정 정리 자료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주식의 다양한 정보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밤 11시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의 급등 포착 종목 발굴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3772번으로도 마찬가지 가장 고민되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부터 먼저 볼까요? 5415번님 사연 만나볼게요. 모트렉스 들고 있습니다. 18,000원이 매수가고요. 20% 비중입니다. 급등할 때 따라갔다가 물렸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몇 달 동안 우울증이 올해 매수가 탈출이 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가격대에 샀는데 물렸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전문가님 일단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박스권에서 지금 탈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연자분이 우울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어떤 부분이냐면은 면이죠? 사실 이렇게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이렇게 무상장자라든가 특별한 이슈에 따라붙게 됐을 때 사실 기업 자체의 실적이 안 받쳐주면은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극단적으로는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 다만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올해 매수가 탈출 가능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저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시고서 좀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이 나아가는 우리 시대가 이제 따라가는 방향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결국에 이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좀 끌고 갈 가치가 있다. 성장성이 있는데 실적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인 시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이 성장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기간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버텨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고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보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시간 여유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흐름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내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2020년도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무상증자라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특별한 이슈들 만들어주면서 이 박스를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좀 키워준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상단으로 이 박스를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14,000원, 15,000원 구간 지금도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적이 있는데 이 구간을 조금 강하게 뚫어주는 거를 기다려보자. 결국에 시간 지나면 좋은 기업들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14,000원, 15,000원 돌파할 때부터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에는 너무 이 종목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10,000원대 초반 구간 12,000원 이하, 11,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씩은 계속 사모으는 전략, 평균 단가 조금씩은 낮춰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18,000원까지 가는데 이 험난한 길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좀 기간 여유롭게 길게 잡으시고 하단 구간 올 때마다 비중 조금씩만 늘려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뭐 15,000원 구간, 2차 목표가는 18,000원 구간인데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은 뭐 18,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 너무 급한 게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18,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의 여유를 좀 두고요. 18,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든 시기겠지만 저희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884번님 사연입니다. 비덴트라는 종목 들고 계십니다. 24,400원이 매수가 15% 비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2만 원대면 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사셨고요. 주가도 주르륵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빗선 매각 지연과 가압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삼중고와 휘청휘청하는 비덴트, 계속해서 주가는 우하향 곡선인데 전문가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도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의 악재가 너무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사실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지금 벌써 70% 가까이 손실폭이 네. 커진 상황이라서 사실 좀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 매각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빗선코리아 관련된 이슈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단발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은 한두 번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기억하셔서 한 번에 이제 비중을 다 줄여나가기보다는 조금씩 그런 이슈, 호재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종목이 낙폭이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비중 15%인데 사실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기에는 악재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좀 올라올 때 사실 좋은 종목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내면서 한 번에 뭐 다 15% 있는 거 다 줄이는 건 아니라 조금씩 줄여내면서 좀 포트 교체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 평선 맞고 좀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여기서 악재들이 갑자기 우르르 쏟아졌죠. 그러면서 낙폭 한 번에 커지는 모습인데 이런 이게 한 차례라도 이렇게 장기 평선들에 맞은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좀 반등 나올 때 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빗선코리아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될 때 좀 탄력 받아주면은 충분히 이 이평선 부분들까지 올라와 준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이 121선 1차적으로 61선과 121선 이 두 개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는 사실 좀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좀 매도하기보다는 해당 구간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올라올 때 1차적으로는 60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0선 올라올 때 올라오게 되면 좀 비중 축소를 하고 다른 저평가 종목들, 좋은 종목들, 시간 투자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조금씩 포트를 교체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면서 비중 줄이시고요.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종목 변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신 만큼 꼭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5415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저희 교환권 드릴 거고요. 8884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당첨자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가면 여러분들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정 정리 관련한 속보에 대한 기사들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 다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사연 만나가 볼까요? 팬더곰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글로벌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1,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매수한 뒤로 자꾸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종목이죠.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분과 바닥을 아직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폭이 좀 있으신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 종목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1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 해당 종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마다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확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0.5%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세 돌려주면서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은 이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감 없이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신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본업도 하고 신사업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종목이에요. 앞으로 이제 예상 컨센서스, 이제 예상 실적치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2021년도, 1년도 같은 경우는 1,500억에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줬는데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천억에 4천억대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200억에서 300억대까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많은 상황이다. 결국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돌려주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소식을 비교적 빨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많이는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사실 지금 구간이 저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조금 이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까지도 온 상황이에요. 이전에 제가 기준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거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제 추세 확 꺾이고 막 돌아서기 시작했던 이 상한가 캔들, 요 구간의 중간 부분까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전 지지 라인이 사실 10,000원 구간이었는데 여기 깨지고 나서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 현재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좀 반등 나와주게 되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생각을 하시고서 사실 본전 구간입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이 구간에서 좀 분할 대응하자, 매수가부터 조금씩 비중 줄여가지고 11,000원대까지는 한번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매도 전략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잡는 게 좋아 보이고 추후에 좀 안정성이 잡혀준 이후, 데이터들이 좀 쌓인 이후에 해당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산업 자체가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 말고도 저평가된 종목들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로도 조금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 구간에 반등 나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좀 분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바닥 구간을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피드백까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요. 바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밤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진생 전문가의 급등포착 종목 발굴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확장성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앞에서 또 리뷰해 주셨던 유니드 보면서 야, 저런 종목 나도 잡고 싶었었는데 라고 하셨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실전 투자 공략주가 또 제시되는 날이죠.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또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일지. 오늘은 조금은 다른 섹터인데 굉장히 익숙한 종목을 또 갖고 왔습니다. 익숙하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 2달 동안 2번 정도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삼진 L&D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2차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와 동일한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리비안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연기금이 리비안이라는 주식을 대거로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기차의 후발주들 역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관련된 후발 종목들, 후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 삼진 L&D 같은 기업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산량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리비안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비안의 2분기 차량 생산량 자체가 70% 이상 상승했거든요. 결국에 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부품주들 관련된 기업들 수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파란색 박스 구간이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좀 체크를 해둔 박스 구간인데 해당 구간에서 제가 그때도 목표가를 3,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500원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 보게 되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또다시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들 나왔다가 증시 빠지면서 이번에 6월달 저번 주부터 해서 좀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거래대금 없이 다시 그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3,500원까지 또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00원 이하로 지금 3,205원인데 3,200원 이하로 하단 구간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해당 종목 역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현재 있는 상황이다. 충전소의 이 전기차 충전 가격을 인상을 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초에 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된 모멘텀의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재차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전기차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이 인프라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다시 모멘텀 체크해보고 있다라면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가격 전략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5,900원 이하, 현재 구간이죠. 지금 구간 이하로 좀 분할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전 저점 구간에서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반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점 다시 한번 높여주면서 거래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추세 전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해줘가지고 좀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 6,500원 구간 직전에 윗골이가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요 박스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는 굉장히 가볍게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6,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타이트해 보일 수 있겠지만 5,580원 구간, 요 구간이 깨지면 또다시 이전 저점까지 추세가 꺾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5,580원 손절가로 설정을 해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총 2종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삼진 L&D 매수가 3,200원 이하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매수가가 5,900원 이하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5,580원 잡아드린 만큼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일 시장의 전략과 전망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시장 어떻게 좀 전망 잡아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은 좀 시장이 약하잖아요. 그쵸. 관망하는 자세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 좀 저항선에 가까워져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종목들은 평상시처럼 끌고 가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변동성 커진 만큼 좀 이제 매도하고 새롭게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새롭게 구축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으로 일단 잭슨홀 미팅 발언 관련된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내일자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 코멘트가 나와줄 텐데 그 코멘트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경계 심리가 조금 존재하는 상황이고 내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일정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테마 이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뉴스에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정 이슈 위주로 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대표적인 이슈들을 보면은 내일 폴더블 폰, 이제 폴더4와 플립4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실적 모멘텀 발생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정주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잭스놀 미팅뿐만 아니라 테마로 보면은 관련한 또 테마들 움직임들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행복한 또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